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에서 제일 큰 다리를 무너뜨렸다면서 이란이 더 늦기 전에 합의해야 한다고 압박했습니다. 전날 대국민 연설에서 종전에 대한 계획을 내놓지 않으면서 시장은 불안해하고 있고 미국인들 사이의 불만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워싱턴 연결합니다. 신윤장 특파원, 트럼프 대통령이 예고한 대로 이란에 대한 미국의 공격이 계속되고 있네요. 네, 트럼프 대통령은 SNS에서 이란 최대 다리가 무너져 다시는 쓸 수 없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함께 올린 10초 분량 영상에는 대형 교량이 검은 연기를 내며 붕괴하는 모습이 담겼는데요. 이란 관영 매체들은 이란 수도 테헤란 고속도로에 있는 B1 교량이 현지 시간 2일 두 차례 미군의 공습을 받아 무너지며 최소 2명이 숨졌다고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더 많은 일이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이란은 너무 늦기 전에 합의할 때라고 덧붙였습니다. 어제 대국민 연설에서 이란을 석기 시대로 되돌릴 정도의 고강도 공격을 하겠다고 예고한 뒤 실제로 추가 공격을 이어가며 이란을 향해 협상 타결을 압박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Thanks to the progress we've made, I can say tonight that we are on track to complete all of America's military objectives shortly, very shortly. We are going to hit them extremely hard over the next 2 to 3 weeks. 네, 트럼프의 자화자찬은 둘째치고요. 전쟁이 길어지면서 미국 내 여론 나쁜 것 같습니다. 대국민 연설에 대한 반응도 썩 좋진 않은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미 CNN 방송이 여론조사 업체 SSRS와 지난달 26일부터 닷새간 성인 1,200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란 군사작전을 지지한다는 응답은 34%로 나타났습니다. 개전 직후인 2월 말부터 3월 초까지 실시된 조사 때의 지지 응답보다 7%포인트 하락한 겁니다. 반면 반대한다는 응답은 66%였고 특히 강력히 반대한다는 응답은 43%로 12%포인트 상승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사태 해결을 위해 명확한 계획을 갖고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67%가 그렇지 않다고 답했고 그렇다는 답변은 33%에 그쳤습니다. 미 정치권에서도 전쟁 목표가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는데 전날 연설을 통해서도 확인된 게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When Trump started in Iran, he didn't have any goals. No one knew what the goals are. After the speech last night, no one knows them again. No one is any clearer on what those goals are. 미국 주요 언론들도 연설이 전쟁의 명확한 목표나 종료 시점을 제시하지 못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승리 선언인지 확전 예고인지 메시지가 엇갈리고 치밀한 전략도 제시되지 못했다는 겁니다. Everything we've heard from Trump suggested he was asking the American people for patience, meaning this war is not yet over. AP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대국민 연설을 통해 미국인들에게 인내심을 호소했지만 점점 더 회의적으로 변하는 유권자들을 마주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트럼프는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에 대해서 기름이 필요한 나라들이 알아서 해결하라면서 무책임함에 극치를 보여줬습니다. 국제유가에 불을 지르고는 자기는 발을 빼겠다는 건데요. 당장 이란은 유조선 한 척에 우리 돈 30억 원의 통행료를 내라고 요구했습니다. 김선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국제 유가가 치솟지만 트럼프는 이번에도 무책임한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미국은 상관이 없다며 필요한 국가들이 알아서 해협을 지키라고 요구했습니다. 그게 싫으면 미국에서 기름을 사라는 말도 했습니다. Number one, buy oil from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We have plenty. We have so much. And number two, build up some delayed courage. Go to the strait and just take it. Protect it. Use it for yourselves. 사실상 전쟁으로 생긴 피해는 떠넘긴 채 무책임하게 빠져나가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겁니다. 당장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려면 배럴당 1달러 수준의 통행료를 내라고 요구했습니다. 결제도 중국 위안 하나 암호화폐로 받습니다. 보통 초대형 유조선이 원유를 200만 배럴가량 싣는 걸 고려하면 한 척당 200만 달러, 우리 돈 30억 원을 내야 합니다.
그것도 이슬람 혁명 수비대의 심사를 거쳐야 해서 이란에 밉보이면 통과를 장담할 수도 없습니다. طبیعی هم هست در زمان جنگ هست طبیعی هست که ما به دشمنان خودمون نمیتونیم اجازه بدیم از آبهای داخلی ما استفاده بکنن و برای تردد. 이란 측은 이미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들로부터 통행료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통행료 부과가 굳어지면 이란은 1년에 GDP 4분의 1에 달하는 150조 원을 벌어들일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YTN 김선중입니다. 트럼프는 우리나라를 향해서도 공개적으로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주한미군의 기여도를 앞세워 한국의 비협조적인 태도를 비판한 건데요. 앞으로 안보와 무역 분야에서 강력한 압박 조치가 뒤따를 걸로 보입니다. 권영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부활절 행사장이었지만 트럼프 대통령 입에선 뼈 있는 발언들이 쏟아졌습니다. 타겟은 호르무즈 해협 파병 요청에 신중한 태도를 보이는 동맹국들입니다. 특히 한국을 콕 집어 언급한 대목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Let South Korea, who is not helpful to us, by the way, let South Korea, we only have 45,000 soldiers in harm's way over there right next to a nuclear force. Let South Korea do it. 이란 전쟁과 관련한 대국민 연설에서도 똑같은 기조가 이어졌습니다. The countries of the world that do receive oil through the Hormuz Strait must take care of that passage. They must cherish it. They must grab it and cherish it. 북핵 위협을 뜻하는 핵무력까지 언급하며 미국이 한국의 안보를 위해 위험을 감수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실제 2만 8천여 명 수준인 주한미군 규모를 4만 5천 명으로 부풀려 말하며 미국의 기여를 과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나토를 넘어 한국에 대해 이처럼 구체적인 불만을 공개 토로한 것은 사실상 처음입니다. 이란의 해협 봉쇄에 맞서 공동 방위 가담을 압박하면서 향후 안보와 경제 협상에서 주도권을 잡으려는 포석으로 풀이됩니다. 당장 올해 진행될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미국이 역대급 증액을 요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보 기여를 경제적 가치로 환산하는 트럼프 특유의 거래적 외교 방식입니다. 파병 거부를 빌미로 방위비뿐 아니라 무역 규제까지 연계할 가능성이 큽니다. 실제 트럼프 행정부는 이미 무역법 301조를 꺼내들어 한국과 일본 등 주요 교역국에 대한 조사를 시작한 상태입니다. 미국이 제공하는 안보의 대가로 더 많은 비용과 군사적 기여를 요구하는 트럼프식 동맹 청구서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YTN 권영입니다. 트럼프는 이 대국민 연설에서 이란 전쟁의 완전한 승리를 선언했습니다. 듣는 사람들을 바보로 하는 것 같습니다. 개전 당시 공언했던 핵심 과제들은 교묘하게 가리고 승리의 기준을 입맛대로 바꾼 사후 정당화란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염혜연 기자입니다.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연단에 선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사실상 굴복했다고 선언했습니다. 원했던 모든 걸 얻었다며 이제 미군을 조기에 복귀시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한 달 전 개전 선언 때 내세웠던 전쟁 목표와 비교하면 많은 게 달라졌습니다. 당시 백악관의 첫 번째 목표는 이란 핵시설의 완전한 파괴였습니다. 하지만 이번 연설에선 미사일 기지를 타격했으니 핵은 있어도 쓸모없는 무용지물이라며 승리의 기준을 슬그머니 낮췄습니다. Their missiles are just about used up or beaten. Taken together, these actions will cripple Iran military, crush their ability to support terrorist proxies, and deny them the ability to build a nuclear bomb. 지하 핵시설 파괴가 한계에 봉착하자 운반 수단인 미사일 기지를 제거하는 데 만족하는 거로 목표를 수정한 셈입니다. 정권 교체에 대한 주장도 교묘하게 바뀌었습니다. 친권 통치 체제의 종식을 외쳤던 초기와 달리 지금은 협상에 나선 패제시키한 정부의 유화적 태도를 두고 미국이 만들어낸 정권 변화의 성과라고 자평했습니다. Regime change has occurred because of all of their original leaders' death. They're all dead. The new group is less radical and much more reasonable. 결국 이러한 말바꾸기는 치솟는 유가와 동맹국들의 이탈, 그리고 중간 선거를 앞둔 정치적 부담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전략적 완승이 불가능해진 상황에서 승리라는 프레임을 선점해 서둘러 전쟁의 늪에서 빠져나가려는 출구 전략인 셈입니다. YTN 염혜원입니다. 트럼프는 이란과 협상 중이라면서 이달 안에 종전할 계획을 말했죠. 하지만 이란의 생각은 전혀 다른 것 같습니다. 이란은 트럼프 대통령을 믿지 않는 데다 당장은 종전을 위한 협상에 참여할 의사가 없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김잔디 기자의 보도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대국민 연설에서 몇 주 안에 전쟁을 마무리할 뜻을 밝혔습니다. 앞서 SNS에도 이란의 새 정권이 휴전을 요청했다며 협상이 진전을 보이는 것처럼 말했습니다. Discussions are ongoing. Regime change was not our goal. We never said regime change, but regime change has occurred. The new group is less radical and much more reasonable. 하지만 곧 전쟁을 끝내겠다는 미국의 목표는 쉽게 달성되지 않을 거란 전망입니다. 미국 정보당국은 이란이 지금은 종전 협상에 참여할 의사가 없다고 평가한다고 뉴욕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이란은 전쟁에서 유리한 상황이라고 생각해 굳이 미국의 외교적 요구를 받아들일 필요가 없다고 믿는다는 겁니다. 또 이란은 대화 채널을 열어두고는 있지만 미국과 트럼프 대통령을 신뢰하지는 않는다고 짚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년간 2차례나 이란과의 핵 협상 도중 군사 공격을 지시했기 때문입니다. 미 정보기관들의 이러한 평가는 이란 관리들의 최근 공개 발언과도 대체로 일치합니다. 이란 외무부는 이란이 미국의 휴전을 요청했다는 주장이 거짓이고 근거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실제 전쟁을 주도하는 이슬람혁명 수비대 역시 호르무즈 해협 봉쇄와 보복 공격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باعث گردیده است تجمع نیروهای آمریکایی و صهیونیستی را با دقت هدف قرار داده و به هلاکت برسانند و من نصر 뉴욕타임즈는 미국과 이란이 직간접적으로 메시지를 교환하곤 있지만 아직 휴전이나 종전 조건을 놓고 협상을 벌이는 단계는 아니라고 전했습니다. 이란이 핵 개발 문제에서 여전히 주권 침해라며 양보하기를 거부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미국과 합의를 이루더라도 이스라엘이 다시 공격에 나설 수 있다는 점도 협상 전망을 어둡게 합니다. YTN 김잔디입니다. 이란이 오만과 함께 호르무즈 해협의 선박 통행을 감시하기 위한 규칙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카젬 가리바바디 이란 외무차관은 러시아 스푸트니크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밝히고 평소에도 호르무즈 통과를 원하는 경우 이란과 오만과 조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가리바바디 차관은 이어 앞으로 전쟁 이전의 규칙이 적용될 것으로 기대해서는 안 되고 침략국과 그들을 지원하는 국가들에 대해서는 항행 제한이나 금지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정부가 중동산 원유를 대체하기 위해서 이번 달 원유 5천만 배럴의 물량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전쟁이 길어지면 유가가 117달러까지 오르고 최악의 경우 174달러에 이를 수 있다는 국제연구기관의 분석도 나왔습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이란 전쟁이 터지고 호르무즈 해협발 원유가 국내에 마지막으로 도착한 게 2주 전. 정부와 정유업계가 수급 공백을 막기 위해 나선 끝에 이번 달 5천만 배럴 안팎의 대체 원유가 도입될 예정입니다. 산업통상부는 다음 달 역시 빠른 속도로 대체 물량을 확보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잘 들어오는지에 대해서 계속 관리를 해야 되고요. 4월 물량이나 또 5월 물량도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는데 상당한 물량이 계속 확보되고 있다. 이번 달 급한 불은 껐지만 대체 원유 규모는 평소 도입량의 60% 수준에 불과합니다. 정부는 비축유 스와프와 에너지 수요 관리 정책을 함께 추진하는 만큼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해외 공관망을 활용해 원유와 나프타 물량을 물색하고 있으며 새로 도입한 원유 가운데 미국산 비중이 높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하지만 이란에 강력한 타격을 가하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로 전쟁 장기화 우려가 커진 가운데 국제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훌쩍 넘어설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전쟁이 조기에 끝나더라도 에너지 시설 복구가 지연되면서 유가는 배럴당 90달러, 봉쇄가 장기화할 경우 117달러에 이를 수 있다는 관측입니다. 확전으로 에너지 시설이 피격되는 최악의 시나리오에선 유가가 전례 없는 수준인 174달러까지 치솟을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봉쇄 장기화에서도 유가가 $100에서 $117가 지속되며 한국의 에너지 수입 비용이 크게 증가해서 교육 조건 악화를 통해 경상수지에도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정부도 전쟁이 끝나더라도 공급망을 회복하는 데에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종전 이후에도 석유 최고 가격제를 비롯한 위기 대응 체계를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트럼프의 강경 발언이 나오면서 플라스틱 원료 수급 불안이 길어지는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일부 업체들은 플라스틱 대신 종이로 용기를 생산하는 등 대체 소재를 찾는 움직임도 확산하는 분위기입니다. 오동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화장품 용기를 생산하는 공장 내부, 기계가 돌아가며 용기가 하나둘 완성됩니다. 그런데 이 용기는 플라스틱이 아니라 종이입니다. 제가 들고 있는 이 튜브 제품 역시 종이 재질입니다. 종이로 만들어져 있지만 내구성은 뛰어납니다. 최근 플라스틱 소재를 대체하는 소재로 종이를 사용하는 시도가 늘고 있습니다. 마스크팩 포장부터 립스틱, 고체 향수까지 종이 포장재에 대한 관심이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배경에는 중동발 공급망 불안이 있습니다. 이란 사태로 원유와 나프타 수급이 흔들리면서 플라스틱 원료 확보 자체가 어려워졌기 때문입니다. 전쟁이 발발하고 나서는 조금 불안정성이 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종이 소재를 활용한 연구 개발 그리고 생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화장품 업계뿐 아니라 제품을 담는 용도의 비닐 포장재가 필수인 가공식품 업체도 재고가 한 달가량만 남은 상황이라 대체 소재 필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전쟁으로 인한 이런 공급 불안정이 지속된다면 5월 중순 이후부터는 생산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습니다. 출구가 보이지 않는 이란 전쟁이 더 길어질 경우 플라스틱 대체 소재 도입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원유 기반 원자재의 의존도가 높은 구조에서는 공급망 충격이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기업들은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소재를 다변화할 수밖에 없고 종이 등 대체 소재 도입이 빠르게 확산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란 전쟁이 촉발한 포장지 대란이 포장재 산업 전반의 체질 변화를 불러올지 주목됩니다. YTN 오동건입니다. 이번 전쟁의 여파로 원자재 수급이 어려워지면서 건설 현장마다 원가 상승에 대한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공공공사에 오른 자재값을 반영해주겠다는 대책을 내놨지만 현장에서는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양일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도로 포장공사의 핵심 재료인 아스팔트 콘크리트를 생산하는 공장이 가동을 멈췄습니다. 이란 전쟁 발발로 원유 부산물, 아스팔트 공급이 점점 줄더니 지금은 아예 뚝 끊겼기 때문입니다. 아스팔트 저장 탱크도 텅 비어 무게추 눈금이 0을 가리키고 아스팔트와 골재를 섞어 아스콘을 만드는 믹서기에는 먼지만 날립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원자재인 아스팔트 가격이 전쟁 전보다 무려 70% 치솟아 공급이 재개된다 해도 걱정입니다. 저희는 시공사에 납품도 할 수 없는 상태, 아스팔트는 아스팔트대로 납품도 못 받는 지금 약간 어떻게 보면 진퇴양난에. 주재료인 아스콘을 구할 수 없으니 도로 포장공사도 당연히 불가능합니다. 원래 4월이 되면 본격적으로 공사가 시작되는 철이어서 이 차량들은 지금 공사 현장에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공사가 현재 진행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차량이 전부 멈춰 서 있습니다. 전쟁이 즉시 중단된다 해도 가격 안정화까지 또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실제 공사는 더 미뤄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가장 적절한 시기를 놓쳐버리면 6월 장마철 앞에 있어서 도로 파손율이 엄청나게 높아갈 거고 그로 인해서 시민 안전에 문제가 이런 상황 속에 서울시가 이란 전쟁 여파로 급등한 자재값을 공공공사에 즉시 반영한다고 밝혔지만 자세히 뜯어보면 발주부서용 참고자료 업데이트 주기를 6개월에 한 번에서 한 달에 한 번으로 앞당긴다는 의미입니다. 이미 실제 계약 과정에서 활용하던 방식이라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 원자재 가격과 엄혹한 중동 정세 속에 실질적인 대책을 바라는 건설 현장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YTN 양일혁입니다. 어제 이재명 대통령의 국회 연설도 있었죠. 이 대통령은 국가적인 위기 앞에 초당적인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큰 박수로 화답했지만 국민의힘은 연설 내내 침묵으로 일관했습니다. 임성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른바 전쟁 추경을 들고 본회의장 단상에 선 이재명 대통령은 함께 한마음이란 표현을 여러 차례 쓰며 입법부의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협치라는 단어를 명시적으로 사용하진 않았지만 거듭 초당적인 협력을 외치며 국민의힘 의석에 시선을 뒀습니다. 국가적 위기 앞에 오직 국민과 나라를 위한 충정으로 정부와 국회가 여와 야가 손을 맞잡고 나아갑시다. 민주당은 9차례에 걸친 큰 박수로 화답했습니다. 빚없는 추경이란 취지부터 재생에너지 확대 등 정책까지 대통령 발언 하나하나를 놓치지 않고 호응했습니다. 함께 아끼고, 함께 나누고, 함께 이겨냅시다. 대통령을 향한 여당 의원들의 뜨거운 환대는 본회의장 등장과 퇴장 때 절정을 이뤘습니다. 특히 6월 지방선거 출마자들이 대통령과 셀카 한 장을 남기기 위해 줄지어 대기하는 진풍경도 펼쳐졌습니다. 지난해 시정연설 때 전면 보이콧했던 국민의힘은 이번엔 자리를 지켰지만 그렇다고 호응을 보내지도 않았습니다. 장동혁 대표가 대통령 말이 끝나기 전에 본회의장을 떠나는 등 당권파는 서둘러 자리를 피했습니다. 몇몇 의원이 웃으며 대화도 나눴지만 시정연설 후 야당 쪽 통로로 퇴장하는 대통령을 붙잡고 수십 초 찰나 쓴소리를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대통령이 왔길래 이번 추경은 제대로 된 사업, 민생 사업 위주로 반영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국민의힘의 떨떠름한 반응은 결국 선거용 현금 살포란 짙은 의심 때문입니다. 역대 가장 빠른 추경 처리를 공언한 민주당과 다음 주까지 이어질 심사 과정에서 크고 작은 마찰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경제 한 줄 뉴스입니다. 기름값 오름세가 이어지면서 전국 주유소 평균 휘발유가 1,920원대, 서울 지역은 1,960원대까지 올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로 이란 전쟁 종전 분위기가 꺾이면서 코스피와 코스닥이 장중 급락 전환에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되는 등 폭락 마감했습니다. 한국해운협회가 원유 1배럴당 2달러 수준으로 호르무즈 해협의 톨게이트화가 시작됐다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이란 전쟁 이후 유가와 원재료 가격이 치솟았는데도 플라스틱 용기 납품 단가에는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중소업체가 원가 부담을 떠안는 게 아닌지 정부가 직권 조사에 나섰습니다. 지난해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 상장사의 영업이익이 전년보다 25% 늘어난 256조 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세청의 정기 세무조사 시기를 조사 대상자가 직접 선택하는 세무조사 시기 선택제가 이달부터 시행됩니다. 지금까지 경제 한 줄 뉴스였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입니다. 장모를 때려 숨지게 한 뒤에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넣어서 하천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 20대 사위와 딸이 나란히 구속됐습니다. 경찰은 이 사위가 아내와 장모를 수시로 폭행했던 것으로 보고 추가 범행 여부도 조사한다는 방침입니다. 김근우 기자입니다. 모자를 푹 눌러 쓴 남성이 법원으로 들어옵니다. 장모를 때려 살해한 뒤 시신을 여행 가방에 담아 하천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 20대 조모 씨입니다. 시신 유기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아내 최모 씨도 조 씨와 분리돼 법정에 들어왔습니다. 두 사람 모두 쏟아지는 질문에 고개를 숙인 채 침묵했습니다. 어머니한테 미안하지 않으십니까? 아내분 왜 때리셨습니까? 어머니 맞을 때 뭐 하고 계셨습니까? 들킬 줄 모르셨습니까?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마친 이들은 도주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모두 구속됐습니다. 조 씨는 소음을 내고 집안 정리를 하지 않는다는 등 사소한 이유로 장모를 심하게 때려왔습니다. 견디다 못한 장모가 숨지자 이들 부부는 지난달 18일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담아 대구 신천에 유기했습니다. 묻힐 뻔했던 이들의 범행은 산책하던 시민이 가방을 발견해 신고하면서 13일 만에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오다 보니까는 또 경찰차가 또 하나 와가지고 경찰들 쫙 깔려있어. 근데 이렇게 열려있더라고. 근데 뭐 어디까지 가는 게 있더라고. 부검 결과 숨진 장모는 온몸에 골절이 있을 만큼 잔혹하게 폭행당한 거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조 씨가 숨진 장모처럼 아내 최 씨도 때린 정황이 있는 것으로 보고 추가 범행 여부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YTN 김근우입니다.
초등학교 근처에서 수십 년 동안 운영해온 성매매 업소 같은 유해시설 90여 곳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이번엔 송수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보라색 조명이 비추는 좁은 복도를 따라 들어가니 침대가 놓여 있습니다. 목욕시설까지 갖췄습니다. 지난 1월 경찰에 단속된 서울 동대문구 성매매 업소입니다. 안마시술소라는 간판을 달고 초등학교 인근에서 불법 성매매를 벌인 겁니다. 무려 40년 동안 성매매를 알선해오던 업소입니다. 이번 경찰 단속으로 문을 닫았습니다.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학교 주변 성매매 업소와 불법 게임장 등 서울에서만 유해업소 95곳이 단속됐습니다. 경찰은 업주와 직원 등 170명을 검거하고 2,800만 원가량을 압수했습니다. 성매매 업소에서 사용하던 침대까지 모조리 압수했는데 모두 66개에 달합니다. 경찰에서 단속한 업소들은 그간 저희 경찰 단속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영업을 해온 고질적 불법 업소들입니다. 불법 영업을 즉각 차단하기 위해서 침대까지 압수하게 되었습니다. 경찰은 단속된 유해업소에 대한 범죄 수익 환수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YTN 송수연입니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연인을 폭행하고 자전거로 위협한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 A씨는 어제 새벽 1시 반쯤 평택시 비전동에 있는 거리에서 여자친구인 20대 여성을 폭행하고 길에 있던 공유 자전거를 들어보이며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목격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여성의 혈흔 등 폭행을 당한 정황을 확인하고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텔레그램 같은 SNS를 통해 의뢰를 받고 다른 사람 집에 오물을 투척하거나 레커치를 하는 이른바 사적보복 대행 관련 피해가 전국에서 50여 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청 관계자는 기자간담회에서 전국 13개 시도청에 사적보복 대행 신고가 53건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4월 3일 금요일, 오늘의 주요 일정 살펴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국빈 방한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합니다. 이 자리에선 인공지능과 원자력 등 첨단 산업과 중동 전쟁으로 요동치는 국제정세가 논의될 걸로 예상됩니다. 국회는 4월 임시국회 첫날인 오늘 정치, 외교, 통일, 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을 진행합니다. 여야는 중동 사태 전망과 우리 경제에 미칠 파장, 또 대외 관계 등을 집중적으로 질의할 걸로 보입니다.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 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오늘 전체 회의를 열고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관련 기관 보고를 진행합니다. 형량 거래 의혹 녹취록의 파문 당사자인 박상용 검사와 연어 술 파티 의혹 관련 수원구치소 관계자들도 출석하는 만큼 여야의 공방이 예상됩니다. 대학 수학능력시험 교재 문항을 부정거래한 혐의를 받는 영어 강사 조정식 씨의 1차 공판 준비 기일이 오늘 진행됩니다. 조 씨는 지난 2020년 12월 강의용 교재를 제작하는 업체에 수업에 사용할 영어 문항을 현직 교사에게 받아달라고 지시한 혐의 등을 받습니다. 서울 여의도 윤중로에서 오늘부터 닷새간 여의도 봄꽃 축제가 열립니다. 축제 기간 한 차례 봄비가 예고됐지만 이후 다시 봄 기온이 짙어지면서 화려한 벚꽃의 장관을 만끽할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주요 일정이었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반세기 넘게 멈춰섰던 인류의 달 탐사가 다시 막을 올렸습니다. 우주 비행사 4명을 태운 미 항공우주국 나사의 아르테미스 2호가 성공적으로 발사돼서 열흘 동안의 달 탐사 임무에 들어갔습니다. 고한석 기자입니다. Booster ignition and lift off. The crew of Artemis 2 now bound for the moon. Humanity's next great voyage begins. 높이 98m, 거대한 로켓에서 수증기와 화염이 뿜어져 나옵니다. 미 항공우주국 나사가 개발한 인류 역사상 가장 강력한 운반 로켓 SLS가 유인 우주선 오리온을 싣고 날아오릅니다. 1972년 아폴로 17호 이후 54년 만에 인류를 태운 우주선이 다시 달로 향하는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이번 비행에는 사령관 리드 와이즈만을 포함해 달로 향한 최초의 여성 크리스티나 코크 등 4명이 탑승했습니다.
오리온은 먼저 지구 궤도를 돌며 기체 성능을 점검한 뒤 달의 중력을 이용해 달로 다가갑니다. 달에 착륙하지는 않지만 지금까지 지구에서는 결코 볼 수 없었던 달의 뒷면을 눈으로 직접 관찰합니다. 특히 지구에서 37만 킬로미터 정도 떨어진 심우주까지 진입하며 인류 역사상 지구에서 가장 멀리 나갑니다. 이 과정에서 우주선의 생명 유지 장치와 통신 시스템이 견딜 수 있는지 검증하는 것이 핵심 임무 가운데 하나입니다. It will be traveling further than any manned rocket has ever flown and will very substantially pass the moon, go around it and come back home from a distance that has never been done before. It's amazing. 이번 임무에 성공하면 인류는 내후년 아르테미스 3호를 타고 달 남극에 발을 내딛습니다. 달의 상주 기지를 건설하고 자원을 채굴하는 루나노믹스, 달 경제 시대가 현실로 다가오는 겁니다. 아르테미스 이후의 여정은 열흘, 비행거리는 110만 킬로미터. 계획대로라면 오는 10일쯤 미국 샌디에이고 인근 태평양으로 귀환합니다. YTN 권석입니다. 오늘 나오실 때는 미세먼지용 마스크 챙기셔야겠습니다. 현재 서쪽을 중심으로 대기질이 탁한데요. 점차 그 밖의 지역에서도 먼지 농도가 짙게 나타나겠고 오전에 수도권 지역은 매우 나쁨까지도 오르겠습니다. 먼지는 밤사이 비가 내리며 해소되겠습니다. 서울은 5에서 20mm 정도로 많지는 않겠지만 제주 산간에는 최대 150mm, 전남과 경남 지역에는 최대 60mm의 많은 비가 예상됩니다. 특히 이들 지역은 오늘 밤사이 강한 돌풍이 동반되는 만큼 피해 없도록 대비하셔야겠습니다. 오늘도 아침 공기는 다소 쌀쌀합니다. 이 시각 서울의 기온이 7.3도, 안동 6.8도, 포항은 12도 보이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서울이 20도, 안동과 대구 22도로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일요일 밤부터 다음 주 월요일 오전 사이에도 또 전국에 비 예보가 들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트럼프가 이란에서 가장 큰 다리가 붕괴해 다시는 못 쓰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되기 전에 이란이 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압박했습니다. 이란은 적들이 항복할 때까지 전쟁을 계속하겠다는 항전 의지를 다졌습니다. 이에 더해 더 강력하고 파괴적인 공격을 각오하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란 전쟁에 대한 미국 국민의 지지 여론이 34%로 집계됐다고 미국 CNN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전쟁을 시작한 직후 조사보다 7%포인트 하락한 수치입니다. 국회는 4월 임시국회 첫날인 오늘 정치, 외교, 통일, 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을 진행합니다. 여야는 중동 사태 전망과 우리 경제에 미칠 파장, 또 대외 관계에 대해 집중 질의할 걸로 보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국빈 방한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진행합니다. 이 자리에선 인공지능과 원자력 같은 첨단 산업과 중동 정세가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다시 중동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트럼프는 이란을 석기 시대로 돌려놓겠다고 위협했지만 이란은 적들이 항복할 때까지 전쟁을 계속하겠다면서 항전의 의지를 다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과 이스라엘은 더 강력하고 파괴적인 공격을 각오하라고 경고했습니다. 요르단 암만에서 조수연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이란을 더 강력히 타격하겠다고 한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이 끝나자마자 이란은 이스라엘 본토를 향해 미사일을 날렸습니다.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도 이스라엘 군시설로 드론과 로켓을 발사하며 이란의 공세에 가세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이 즉각 방공망을 가동해 대응했지만 곳곳에서 부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는 앞으로 더 강력하고 광범위하며 파괴적인 후속 조치를 각오하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항복할 때까지 전쟁을 멈추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این جنگ تا خاری ذلت و پشیمانی دائمی قطعی و تسلیم شما ادامه خواهد داشت. 또 이란의 군사력에 대한 미국과 이스라엘의 정보가 불완전하다며 핵심 무기 생산은 그들이 모르는 은밀한 장소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مبنی بر اینکه موشک‌ها، پهپادها و تجهیزات راهبردی ما را نشمارید چون قطعاً به خطا می‌روید. 이에 맞서 이스라엘도 이란을 지원하는 헤즈볼라의 거점인 레바논 남부에서 공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공습에 레바논에서는 일가족이 추가로 숨지는 등 민간인 피해가 늘고 있습니다. 이란 당국은 또 지금까지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테헤란에서 3만 3천 곳의 주거지가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연설에 이란이 강력한 보복을 다짐하면서 중동 전쟁이 더 거센 경랑 속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암만에서 YTN 조수연입니다. 이렇게 벌집을 건드려 놓은 트럼프는 알아서 하라면서 무책임하게 호르무즈에서 발을 빼려고 하고 있죠. 미국을 제외한 40여 개 나라가 화상회의를 열고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당장 뚜렷한 해법이 없는 상황에서 각국은 에너지 확보를 위한 각자 도생에 나서고 있습니다. 보도에 유투권 기자입니다. 동남아시아의 대표적 친미국가인 필리핀이 이란으로부터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한 통과를 보장받았다고 발표했습니다. 특별히 이란의 따뜻한 협력 정신에 감사를 드린다는 말까지 덧붙였습니다. 앞서 태국과 파키스탄도 이란과 별도 협상을 통해 국적 선박의 안전한 통행에 합의했습니다. 말레이시아 역시 유조선 7척의 통과를 허가받았고 통행료도 면제받았습니다. Saya ambil kesempatan juga ucapkan terima kasih kepada Presiden Iran kerana awal memberi laluan. 미국이 한시적으로 제재를 해제한 러시아산 원유에 눈을 돌리는 나라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미 대부분의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구매 계약을 맺었거나 협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일본도 다음 달쯤 5대 종합상사 관계자들로 구성된 경제사절단을 러시아에 파견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연히 러시아산 원유 조달 문제가 의제에 오를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미국을 제외한 40여 개 나라 외무장관들은 긴급 화상회의를 열고 호르무즈 개방을 위한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이란을 강력히 규탄하면서 모든 외교적, 경제적 압박을 동원하기로 의견을 모았지만 군사적 개입에는 선을 그었습니다. We're so determined to see every possible diplomatic, economic and coordinated measure to get the straits reopened. 걸프 국가들은 호르무즈 개방을 위해 무력 사용까지 승인하는 유엔 안보리 결의안을 다시 제출했지만 중국은 즉각적인 휴전을 촉구하며 반대했습니다. YTN 유통원입니다. 트럼프 연설에 대한 실망감에 뉴욕 유가가 4년 만에 최고치를 넘어섰습니다. 다만 이란과 오만이 호르무즈 통과 계획을 마련했다는 소식에 뉴욕 증시는 분위기를 바꿨습니다. 뉴욕에서 이승윤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대국민 연설은 종전 기대감에 찬물을 끼얹었습니다. 특히 2, 3주에 걸쳐 이란을 타격해 석기 시대로 되돌려 놓을 것이란 위협에 뉴욕 유가는 11% 넘게 급등하며 약 4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미국은 영향을 받지 않을 남의 일이라는 식으로 얘기했지만 실상은 다릅니다. 미국은 세계 최대의 석유 생산국이지만 미국 국내 정유 시설은 과거 수입 환경에 맞춰 수입산 중진류나 고유황유를 처리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외국산 원유를 수입해야만 미국 내 연료 수요를 충당할 수 있어 뉴욕 유가가 급등한 겁니다. We still have a fairly high average oil price, WTI oil price for 2026, mainly because of the uncertainty as to whether the Strait of Hormuz will be opened relatively quickly. 다만 이란이 오만과 함께 호르무즈 해협 통과 선박 항행을 규율하는 규약 초안을 마련한다고 밝히자 항행 제한 완화 기대감이 약간 살아났습니다. 특히 미국과 이란의 대화를 중재한 파키스탄 선박들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것도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에 대한 신뢰 같은 희망을 되살렸습니다. हमारे जो दो जहाज खड़े थे आबनाए हुर्मुज़ में घुसने के लिए इंतज़ार कर रहे थे वो डिप्टी प्राइम मिनिस्टर और फील्ड मार्शल की काविशों से दोनों जहाज 이에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혼조 마감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 장기화는 미국의 전략산업인 반도체는 물론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층이 대거 포진한 지역의 주력 산업인 농업에도 타격을 주고 있어 앞으로 미국 경제에 점점 더 큰 악영향을 줄 전망입니다.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중국이 관영 매체를 통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일방적인 승리 주장을 무책임하다고 반박했습니다. 앞으로 2, 3주 추가 공세 경고는 퇴각 작전용 으름장이라고 깎아내리기도 했습니다. 베이징에서 강정규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중국 당국의 입장을 대변하는 관영 매체들은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일방적 승리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이란의 핵능력 제거라는 핵심 목표 달성에 가까워졌다지만 현실과 거리가 멀다는 겁니다. 실제 트럼프의 연설이 끝나자마자 이란이 미사일 공격에 나섰다는 점을 부각하기도 했습니다. 对弹道导弹，包括伊朗的核心目标，已经有了重大杀伤。但目前看呢，反击行动在持续。 이란의 군사력을 산산조각냈다면서 앞으로 2, 3주 추가 타격을 경고한 것도 모순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오히려 이란 전쟁의 수렁에서 발을 빼기 위한 퇴각 작전으로 보인다고 풀이했습니다. 近时期，美国仍然在进行军事方面的集结，是在考虑以升级行动来准备退场。 미국은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석유를 수입할 필요가 없다는 발언도 책임 회피라고 꼬집었습니다. 심지어 세계 각국에 이란산 석유를 빼앗아 보라며 선동했다고 비난했습니다. 중국 당국도 호르무즈 봉쇄 원인은 미국과 이스라엘의 불법 군사 행동에 있다고 못 박았습니다. 只有停火止战，实现海湾地区的和平稳定，才能从根本上维护国际航道的安全畅通。 종전선언이나 평화구상 없이 이란의 굴복을 독촉하는 엄포만 되풀이한 미국 트럼프 대통령. 오는 5월 중국 시진핑 주석과談判 시간표에 쫓겨 조급함을 드러냈다는 평가도 들립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트럼프 연설에 대해 일본 정부는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이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연설 자체에 대한 평가는 없었는데 내부에서는 놀라운 이야기는 없었다는 비공식 반응도 나왔습니다. 도쿄에서 이승배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이란에 대한 강력한 타격을 예고한 트럼프 대통령 연설에 대해 일본 정부는 대화 해결을 강조했습니다. 중동의 평화는 국제사회에 매우 중요하지만 방법은 타격보다 먼저 외교로 푸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조속한 해결을 위해서 일본도 국제사회와 협력하며 계속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我が国としては対話を通じた問題解決が重要であると考えており、トランプ大統領が先日来言及しているイランとの協議が良い方向に向かうことを期待しております。 그러면서도 이란의 호르무즈 봉쇄에 반대 입장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공동 성명을 발표한 다른 나라와도 힘을 합치겠다고도 말했습니다. ここでホルムズ海峡をですね、封鎖を続けるという状況になりますと、イランが孤立してしまうと国際社会からこのことも心配していると。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 자체에 대한 직접 평가는 없었습니다. 다만 일본 정부 내부에선 이런 비공식 반응도 나왔습니다. 예상을 넘거나 놀라운 이야기는 없었다. 지금까지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했던 상황을 다시 정리한 느낌이라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야당에서는 전투가 끝났다는 메시지가 나올 줄 알았는데 달랐다. 전쟁이 의외로 오래 지속될 것도 같다는 반응도 있었습니다. 에너지 문제 해결을 위해 일본이 이란과 단독으로 정상회담을 할 계획이 있는지 기자들이 묻기도 했지만 명확한 답변을 듣진 못했습니다. 도쿄에서 YTN 이승배입니다. 뉴욕타임스가 이란 전쟁에서 쓰인 국산 방공 시스템에 대해 집중 조명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국산 방공 시스템 천공2의 강력한 대비는 한국 방산업체들이 세계 무기 시장에서 중요한 참가자로 부상했음을 보여준다고 보도했습니다. 천공2는 이번 전쟁 전까지 한 번도 실전에 사용된 적이 없었지만 아랍에미리트에서 요격 목표로 삼은 이란의 미사일과 드론 30기 가운데 29기를 격추하면서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번 이란 전쟁의 여파로 석유화학 제품인 합성수지 가격이 폭등했죠. 식품업체도 비상입니다. 나프타 대란 우려로 식품 포장지 값이 폭등한 건데요. 선금을 내지 않으면 재료를 구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김민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북 익산의 한 커피 업체입니다.
코로나 시국 이후 2배 가까이 오른 커피 생두값에 허리가 휘던 차에 이제는 상품 판매를 위해 없어서는 안 될 포장재로 원가 압박이 번졌습니다. 최근 포장재 업체로부터 가격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통보를 받은 겁니다. 거기서도 지금 30% 하는데 우리는 20%로 해서 수급은 일단은 돼야 되니까 생산을 할 수 있으니까 막막한 상황입니다. 원인은 이란 전쟁 장기화로 인한 나프타 가격 폭등입니다. 중화학공업의 쌀로 불리는 나프타는 식품 포장재의 핵심 원료인 합성 수지를 만드는 데도 쓰입니다. 식품 포장재 업체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전쟁 전보다 원재료 가격이 50% 안팎 상승하면서 선금을 주지 않으면 포장재를 만들 때 쓰는 필름을 구할 수 없는 형편입니다. 되는 대로 지금 원단을 수급받고 있는데 그게 원활히 공급을 못 받고 있어서 제품 납품도 지연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원료가 제대로 공급되지 않는 한 오랜 기간 지속될 거라고 봅니다.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일수록 전쟁의 여파를 더 혹독히 견뎌야 하는 구조. 정부는 이번 달부터 원재료 가격 변동분을 납품대금에 반영하는 납품대금 연동제 준수 여부를 조사하는 등 대책 마련에 들어갔습니다. 농식품부는 포장재 수급 안정과 제도적 지원을 강화하고 식품진흥원은 탈나프타 기반 대체 포장재 정보와 포장재 업체의 보유 제품 정보를 제공하는 등 현장 중심 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동발 원자재 충격이 공급망 전체로 번지는 가운데 원가 상승과 수급 불안을 견뎌야 하는 기업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YTN 김민성입니다. 이란 전쟁으로 미국 달러 가치가 올랐고 여기에 대응하는 시장 안정화 조치 등의 영향으로 지난달 말 외환 보유액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은 지난달 말 기준 우리나라의 외환 보유액이 4,236억 6천만 달러로 한 달 전보다 39억 7천만 달러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고위 당국자는 한국의 대미 투자 프로젝트가 몇 주 안에 발표될 거라고 밝혔습니다. 이 당국자는 취재진과의 전화 브리핑에서 의약품과 철강 관세를 설명하다가 한국의 대미 투자 프로젝트가 향후 몇 주 내로 발표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발표 시점과 관련해 구체적인 언급이 나온 건 아니지만 미 당국자가 몇 주 내를 언급한 점으로 미뤄볼 때 대미 투자 프로젝트 선정과 관련해 한미 간 논의에 진전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있는 걸로 풀이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2차 종합특검이 김건희 씨의 디올백 수수 사건 무혐의 처분 과정에 외압이 있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검찰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영장에는 김건희 씨와 윤석열 전 대통령, 또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피의자로 적시된 걸로 파악됐습니다. 임예진 기자입니다. 김건희 씨 봐주기 수사 의혹을 들여다보는 종합특검이 서울중앙지검과 대검찰청 정보통신과를 상대로 강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이른바 디올백 사건을 수사했던 관계자들이 사용한 PC 등을 확보하기 위해서입니다. 저희가 영장에 제시된 피의자는 있습니다만 확인해 드릴 수 없고요. 죄명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입니다. 지난달 도이치 사건 수사무마 의혹으로 압수수색한 지 열흘 만인데 수사관들을 상대로 한 강제 수사는 처음입니다. 디올백 사건은 지난 2023년 최재형 목사가 김건희 씨에게 고가의 명품 가방을 건네는 영상을 직접 공개하면서 세간에 알려졌습니다. 아이고 침 선물도 보내주시고 그래서 이거 자꾸 왜 세우세요? 아이고 그냥. 검찰이 전담 수사팀까지 꾸려 수사에 나섰지만 결국 무혐의로 종결됐습니다. 이후 김건희 씨가 당시 법무부 장관에게 자신의 수사 상황을 문의한 정황이 드러나며 수사무마 의혹이 불거졌고 민중기 특검팀은 검찰의 결론을 뒤집어 최재형 목사와 김건희 씨를 알선수재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사건을 이어받은 종합특검은 확보한 자료를 분석한 뒤 수사 관계자들을 소환해 의혹 규명에 집중할 거로 전망됩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지난해 대전에 있는 초등학교에서 학생을 흉기로 살해한 전직 교사 명재환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범행이 사전에 계획된 점 등을 근거로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권준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2월 자신이 근무하던 초등학교에서 1학년 학생을 살해한 전직 교사 명재환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이 명 씨 측의 상고를 기각한 겁니다. 명 씨는 돌봄 교실을 마치고 귀가하던 학생을 시청각실로 유인한 뒤 미리 준비한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범행 전 사람을 죽이는 방법을 검색하는 등 사전 계획 정황도 확인됐는데 명 씨는 재판 과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정신질환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였다며 감형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명 씨가 심리적으로 가깝게 느낀 인물을 범행 대상에서 배제했고 범행 은폐까지 시도한 점 등을 비춰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 범행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형을 감경할 사유가 없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 30년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지난해 경기 광명에서 발생한 신안산선 지하터널 붕괴 사고는 터널 기둥이 애초부터 하중을 버티지 못하게 설계됐기 때문이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사고 구간 지반 상태를 약화하는 단층대도 있었지만 파악조차 이루어지지 않았고 감리와 안전점검 모두 부실하게 이뤄지면서 문제를 걸러내지 못했습니다. 결국 이번에도 총체적인 인재였습니다. 차유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4월 근로자 1명의 목숨을 앗아간 경기 광명 신안산선 지하터널 공사 현장 붕괴 사고. 조사 결과 기초 설계에서부터 치명적인 오류가 있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터널 하중을 지탱하는 중앙기둥이었습니다. 이 터널은 중앙기둥의 무게가 집중되는 구조라 가해지는 힘에 대한 정밀한 계산이 필요했는데 설계부터 잘못됐습니다. 실제로는 3m 간격으로 설치되는 독립기둥을 연속된 구조물로 잘못 가정했고 이로 인해 하중이 2.5배나 적게 산정돼 중앙기둥이 버티는 힘이 부족했습니다. 기둥 길이도 실제 높이는 4.72m에 달했지만 설계상엔 0.335m로 극단적으로 짧게 가정됐습니다. 중앙기둥을 설계를 할 때 이제 전산 입력을 하다 보니까 전산 입력 과정에서 착오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검증을 거쳐서 확인되어야 할 사항이지만 안타깝게도 확인되지 못하고 시공으로 이어졌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터널 굴착 시 중요한 집안 상태 파악 시스템은 무용지물이었습니다. 기술인이 직접 봤어야 하는 굴착면 끝부분 확인을 사진 관찰로 가름하면서 위험 요소인 단층대 존재를 놓쳤고 이 단층대가 중앙기둥에 과도한 하중을 가하면서 붕괴로 이어졌습니다. 이어진 감리나 안전 점검 모두 부실하게 진행되면서 설계 오류를 끝까지 못 걸러냈습니다. 이번에도 설계 오류에 시공 감리 부실이 더해진 명백한 인재였던 셈입니다. 국토부는 설계 시공 감리 업체에 대한 행정 처분과 함께 수사기관과의 협조도 진행할 계획입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트럼프의 지지율이 추락하는 가운데 트럼프가 이번에는 법무장관을 전격 경질했습니다. 과거 자신이 성범죄자와 교류한 기록이 담긴 이른바 앱스타인 파일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했고 또 정적 수사에 소극적이란 불만 때문으로 보입니다. 이경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펜 본디 미국 법무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을 둘러싼 각종 의혹을 앞장서 방어해온 인물입니다. 정적에 대한 표적 수사 등을 지적하는 야당 의원의 인신공격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Department of Justice into Trump's instrument of revenge. You don't tell me. Yeah, oh, I anything. did tell you because we saw what you did in the Senate. Not even a lawyer.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을 위해 돌격대장 역할을 해온 법무장관을 경질했습니다. 미국 이민단속요원들의 시민 사살로 해임된 크리스티 놈 국토안보부 장관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법무부가 자신의 정적을 공격적으로 수사하지 않는다는 인식과 함께 앱스타인 파일 처리도 문제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미성년자 성착취 로 수감 중 숨진 제프리 앱스타인의 수사 기록을 법무부가 공개한 뒤 트럼프 대통령은 불만을 드러내왔습니다. 같이 찍은 사진과 트럼프의 서명이 담긴 것으로 보이는 외설적 내용의 편지까지 나와 두 사람의 친분을 보여주는 재료가 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앱스타인의 범죄와는 무관하다고 강하게 주장해왔습니다. I have nothing to hide. I've been exonerated. I have nothing to do with Jeffrey Epstein. They went in hoping that they'd find it and found just the opposite. I've been totally exonerated. 미국에서는 앱스타인 파일로 커진 정치적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전쟁을 시작했다는 음모론까지 등장한 상황입니다. 후임 법무장관에는 트럼프 충성파로 꼽히는 리 젤딘 환경보호청장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새 장관이 중간 선거를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을 위한 정적 수사에 속도를 낼 경우 법무부 역할에 대한 미국 내 비판은 한층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경아입니다. 미국 뉴욕 브루클린에서 대낮에 오토바이를 이용한 총격 사건이 발생해 유모차에 타고 있던 생후 7개월짜리 아기가 숨졌습니다. 경찰은 이번 사건을 갱단과 관련된 범죄로 보고 용의자를 쫓고 있습니다. 미국 뉴욕 경찰은 전날 낮 1시 반쯤 브루클린 윌리엄스버그의 거리에서 유모차에 있던 아기가 총에 맞았다는 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스포츠 뉴스입니다. 프로야구에서 개막 3연패를 당했던 디펜딩 챔피언 LG가 기아에 연승을 거두고 분위기를 반전시켰습니다. 선두 KT는 장성우의 그랜드슬램을 앞세워 개막 5연승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프로야구 소식 양시창 기자입니다. LG 웰스 대 기아 김태형. 5선발 투수의 대결이었지만 경기는 에이스 맞대결을 보는 듯했습니다. 2회 나란히 한 점씩 뽑으며 팽팽하던 승부의 균형을 깬 건 LG였습니다. 4회 원아웃 만루 기회에서 구본혁의 내야 땅볼 때 3루에 있던 박동원이 홈을 밟았습니다. LG는 선발로 나선 웰스가 6이닝을 1실점으로 막는 기대 이상의 투구를 선보였고 이후 장현식과 우강훈, 유영찬, 필승조가 한 이닝씩 책임지며 경기를 마무리했습니다. LG 내야진도 견고한 수비로 한 점차 리드를 지키는 데 힘을 보탰습니다. 기아 역시 필승조를 모두 투입하며 끝까지 추격 의지를 불태웠지만 9회 마지막 공격에서 볼넷 2개를 고르고도 후속 안타가 터지지 않으면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개막 3연패를 당했던 LG는 기아에 기분 좋은 연승을 거두며 침체됐던 분위기를 되살렸습니다. I've been a starter my whole career, so obviously starting feels comfortable. But whatever I can do to help the team win games and bring home a championship at the end of the year, I'm willing to do so. 장성우가 문동주를 상대로 말로 홈런을 터뜨리는 등 홈런 2방에 6타점을 올린 KT는 한화의 추격을 뿌리치고 개막 5연승에 고공비행을 이어갔습니다. 최정이 마수거리 홈런포를 터뜨린 SSG는 키움의 위닝 시리즈를 거뒀고 삼성은 김성윤의 멀티히트 활약을 앞세워 두산을 상대로 연승에 성공했습니다. 창원에서 NC는 롯데와의 3연전을 모두 승리로 장식했습니다. YTN 양시창입니다. 최근 두 번의 평가전에서 모두 패한 한국 축구의 피파 랭킹이 25위로 하락했습니다. 올해 1월 발표한 피파 랭킹 22위에서 3계단 내려간 순입니다. 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축구대표팀은 유럽에서 치른 평가전에서 코트디부아르의 4대0, 오스트리아의 1대0으로 지면서 순위가 떨어졌습니다. 한편 유럽 원정을 마치고 돌아온 홍명보 축구대표팀 감독이 주장 손흥민에 대한 깊은 마음을 드러냈는데요. 홍명보 감독은 인천국제공항에서 취재진과 만나서 손흥민은 대표팀의 중심이며 그걸 단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프로배구 남자부 대한항공이 챔피언 결정 1차전을 잡았습니다. 임동혁은 22득점을 올리며 팀 공격을 이끌었고 새로 영입한 맞소는 미들블로커로 나서 18득점을 책임졌습니다. 이경재 기자입니다. 대한항공은 쿠바 대표팀 출신의 2m 4cm 맞소를 미들블로커로 임동혁을 앞포지 스파이크로 내세워 챔프전에 나섰습니다. 3세트까지는 1대2로 뒤지며 끌려갔습니다. 하지만 두 선수의 진가는 승부처에서 빛났습니다. 마소는 4세트 16대 15에서 신호진의 공격을 가로막았고 다시 유효 브로킹에 성공하며 임지영의 득점에 발판을 놓았습니다. 4세트를 25대 20으로 잡은 대한항공의 상승세는 5세트에서도 이어졌습니다. 3대 2에서 정지석의 서브에이스가 터졌고 6대 4에선 정한용이 블로킹 득점을 올렸습니다. 마지막 승부처였던 12대 11에서 임동혁의 공격이 내리꽂힌 데 이어 마소는 완벽한 속공으로 마지막 포인트를 책임졌습니다.
임동혁과 맞소가 40득점을 합작하며 3대2 승리. 대한항공은 1차전 승리로 역대 챔프전 75%의 우승 확률을 잡았습니다. 오늘 경기가 정말 쉽지 않았거든요. 분위기도 많이 넘어갔었고, 근데 제가 오히려 좀 더 공을 많이 달라 하고 공을 많이 때리다 보니까 분위기가 좀 많이 살고 또 좋은 기량이 나온 것 같아서. 현대캐피탈은 레오가 20득점으로 화력이 약간 떨어졌고, 플레이오프를 지배했던 허수봉도 성공률이 38%에 그치며 아쉽게 1차전을 내줬습니다. YTN 이경재입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는 혼조세였습니다. 다우는 하락했고요. S&P 500과 나스닥은 올랐는데요. 오름폭도 내림폭도 그렇게 크지 않아서 그냥 제자리 걸음이었습니다. 초반에는 낙폭이 꽤 컸다가 장중에 이 낙폭을 거의 다 만회한 건데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가장 큰 악재는 언제나 그렇듯이 트럼프입니다. 뉴욕장이 열리기 전에 트럼프가 대국민 연설을 냈죠. 이게 예상과는 약간 달랐습니다. 전쟁을 마칠 계획을 내놓을 줄 알았는데 2, 3주 동안 극도로 강하게 타격하겠다고 위협을 한 거죠. 이 연설 내용은 아주 냉정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전 세계 주요 언론들은 알맹이도 없는 무책임한 내용에 불과했다면서 인플레이션의 뇌관만 건드렸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다만 이란이 오만과 함께 호르무즈 해협의 통행 규칙을 만드는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진 게 불확실성을 일부 줄였습니다. 트럼프는 호르무즈 해협은 미국과 관계가 없다고 이야기하지만 이거는 언제나 그렇듯이 거짓말입니다. 당장 국제 유가가 치솟았습니다. 5월 인도분 미국 서부 텍사스산 선물 종가는 무려 11.4%, 6월 인도분 브렌트유 선물 종가는 7.8%나 폭등했습니다. 이렇게 국제 유가가 오르면 미국도 타격을 받는 건 당연히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 미국의 평균 휘발유 값은 갤런당 4.081달러로 계속 상승하는 중입니다. 지지율이 추락하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이제 미국인들도 트럼프의 거짓말에는 더는 속지 않는 것 같습니다. 간밤에 눈에 띈 종목으로는 테슬라가 있었습니다. 주가가 5% 넘게 빠졌는데요. 1분기 차량 인도량이 35만 8천여 대로 시장의 예상치를 밑돈 영향이었습니다. 지난해 1분기보다는 6% 늘긴 했는데요. 당시에는 테슬라 불매 운동이 있었고요. 전분기와 비교하면 14.14%나 줄어든 수준입니다. 지금까지 테슬라는 자율주행이나 로봇 산업 같은 기대감으로 주가가 상승을 했습니다. 하지만 돈을 벌어줘야 할 본업인 전기차의 부진은 이어지고 있는 셈인데요. 이거는 변동성이 클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2분 뉴욕 증시였습니다. 오늘 나오실 때는 미세먼지용 마스크 챙기셔야겠습니다. 현재 서울 등 서쪽을 중심으로 대기질이 탁한데요. 점차 그 밖의 지역도 먼지 농도가 짙어지겠고요. 오전에 수도권 지역은 매우 나쁨 단계까지도 오르겠습니다. 바깥 활동하기 좋은 요즘이지만 외출하신다면 호흡기 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먼지는 밤사이 비가 내리며 점차 해소되겠습니다. 비는 내일 낮까지 오겠는데요. 대부분 지역에 5에서 40mm 정도겠지만 제주 산간에는 최대 150mm의 많은 비가 예상돼 호우 예비특보가 내려졌고요. 전남과 경남에는 최대 60mm의 비가 오겠습니다. 특히 이들 지역은 오늘 밤사이 강한 비바람이 집중되는 만큼 시설물 피해 없도록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아침 공기는 다소 쌀쌀합니다. 이 시각 서울의 기온이 7.5도, 대구는 7도 보이고 있고요. 낮 기온은 서울이 20도, 대전과 대구 22도까지 오르며 기온의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일요일에는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지만 밤부터 다시 흐려지겠고 다음 주 월요일에는 또 전국에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현재 서해안을 중심으로는 짙은 안개가 끼어 있습니다. 인근 공항에서는 항공기 운항에 차질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사전에 운항 여부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정수현입니다. 뉴스타트 3부 잠시 뒤에 이어집니다.